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미 국채 금리가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웠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5% 이상의 하락을 보인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2.6%가량 빠지면서 3개월 들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200일 이평선 밑으로 밀렸는데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1.87%까지 오르면서 2년 들어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면서 95선에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영국의 12월 인플레이션은 5.4%로 30년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7년 들어서 최고치까지 치솟았는데요. 이에 WTI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배럴당 85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레벨을 높였는데요. 골드는 3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1,81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주요국도 항생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시는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일봉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눌림목 추격 매수 공략 기법에 대해서 무료 특강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 질문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에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과 목요일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죠.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갑자기. 네, 식상한 발언이었습니다. 해왕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여러분들. 이제 다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이슈거리예요. 지금 공모주 관련해서 계속 이제 집중 포커스로 수급이 쏠리는 상황이 오히려 이제 다른 수급적인 불안성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더 엄밀하게 좀 들어가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지금 미증시랑 이제 코스피가 커플링이 들어가는 상황 내에서 미증시 국채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이 가장 큽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 결론값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 차트에 대한 진행 상황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절대 후회 안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미 국채 금리 상승이 좀 시장에 직격탄을 가한 모습입니다. 미 연준이 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에 앞서서 좀 선제적으로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움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해왕 마스터님께서 또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또 우리 신세계 리턴즈 시청자분들이시라면 한 발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 이야기 마스터님과 함께 알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1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 사이클 확대가 전망되며 3개월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89%를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의 1,800달러 선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오일은 아랍에미리트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로 FX는 연준의 공격적 정책 변경 가능성이 부각되며 달러 인덱스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10-year Treasury yield hits 1.9% as investors bet on rate hikes라는 제목입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1.9%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19일 CNBC 보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미 연준이 곧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화요일 미 증시에서 1.87%를 돌파했는데요. 단기 금리 기대치를 반영한 국고채 2년물 금리도 2년 만에 1%를 넘어섰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도 여전히 1.06% 이상을 유지했는데요. 또한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수요일 아침에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ECB는 현재 연준과 또 영란은행에 비해서 정상화 과정에서 좀 뒤처져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또 글로벌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금리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통화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1월 금리 인상설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요. 네,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정말 굉장히 높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급등을 했어요. 네. 네, 너무 당연하게 2%대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사실 어떤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시장에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항상.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이 특별한 이유는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올랐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연방 이제 기준금리가 네. 이제 높은 확률로 90% 이상대죠.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네. 시사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 내에서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계속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한다면은 항상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당연한 이제 원리 수순입니다. 네, 이 부분도 근데- 짚어주셨었잖아요. 그죠.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시장 국채 금리는 선반영이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예. 지금 상황이. 네. 그러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팬데믹 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게 시장을 조정을 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정확하게 한 문구가 더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문구냐면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핵심입니다.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네.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똑같은 차트를 매번 신세계에서 보여드리는데 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증시는 빠질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하면서 네. 근데 생각보다 시장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거든요. 크게 느껴지죠. 네. 사실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로 따졌을 때 이제 코스피가 오늘 2,900선이 깨졌잖아요. 네. 2,800선까지만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이전에 3,200선, 300선까지 도달했을 때 대비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좀 충격적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 거시적인 환경 내에서 따진다면은 이제 미증시 포인트가 사실 7,000포인트까지 내려왔었어요. 팬데믹 때.
그리고 지금 17,000 가까이 임금 붙다가 15,000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죠? 네. 엄청난 충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건 조정에 불과한 거지, 사실.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쏠릴 때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한 번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 금리가 상승할 때인데 그게 지금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 국채 금리가 지금 폭등하는 게 사실상 애초에 5월에 인상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연준이 3월로 긴축을 조정함으로써 국채 금리는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지금 엄청 안정화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보는 물가는 뭐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BEI 수치예요. 우리 맨날 이제 CPI 얘기하잖아요. 지난달 물가지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당부를 합니다. CPI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 CPI는 단순히 지난 후행성을 확인하는 과정밖에 안 돼요. 시장이 증시를 움직이는 요인은 앞으로에 대한 물가 예상률이에요. 그쵸. 그걸 보고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그게 BEI예요. 10년에 대한 기대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기대치 CPI는 한 달에 한 번 발표하죠. BEI는 하루에 한 번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따라 증시가 변동 요인이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코스피요? 증시 떨어지니까 떨어졌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미증시 떨어져서 코스피가 하락했네요. 그죠? 미증시가 떨어져서 항생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동이 되니까 커플링으로 맞물리는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시츄에이션, 매크로 환경이 구성이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제가 미증시에 대한 전일 상승과 하락에 대한 집중적인 포인트를 계속 봐야 됩니다. 지금 국내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왜냐? 이전까지는 안 따라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따라갈 거예요. 라고 1월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따라가죠. 미증시 무너지니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미증시가 왜 떨어졌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떨어졌을까?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보여드리죠.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증시에 대한 변화값, 추세값입니다. 여러분들. 와, 이게 뭔데? 아직도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 보시면은 우선은 파랑색만 보겠습니다. 파랑색만. 파랑색만.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잠시만 다시 보겠습니다. 빨간 선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빨간 선이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여러분들, 빨간 선이. 여기 보이시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일장 급등했습니다. 확인되시죠? 자, 1년치를 해서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화면을 좀 넓게 사이즈를 늘려서 그러지 전일 1.6%에서 1.9%까지 치솟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 포인트가.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파란색 선을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선이 뭐예요? 우리가 물가 하잖아요. 이게 물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물가예요. 파란색 선이. 자, 물가 더 치솟나요? 아닙니다. 안정화가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물가가 안정화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실질금리 구하는 공식을 얘기를 했었죠. 실질금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 밑에 초록색 선이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자, 명목금리 빼기 명목금리 빼기 물가상승률이에요. 자, 결국은 뭐냐? 빨간 선 빼기 파란 선이 초록선입니다.
이 빨간 선에서 수치값에서 파란색 선 빼면은 파란선이 더 높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죠. 밑에 있잖아요. 제로선에. 자, 근데요. 지금 물가가 안정화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두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파란선 내려가죠, 여러분들. 빨간선 올라가죠. 자, 실질금리 상승합니다. 최근 증시 왜 떨어졌어요? 자,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정답은 여기 있네요. 자, 실질 금리가 상승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마이너스 금리가 점점 이제 0으로 올라온다는 건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예탁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탁 기준 관련해 갖고 이제 연동된 상품이 뭐가 있어요? 이제 국채, 다양한 안정성 펀드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연 이자가 얼마나 안 되지만은, 그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 내에서는 증시에 흐르던 위험 자산이 돈이 빠져나온 현상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계속적으로 밑에서 맴돌아서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 이게 계속 밑에서 맴돌면은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험 자산으로 돈이 들어가요. 이게 당연한 경제 효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반등값을 주네요. 그럼 반대로 거기에 쏠렸던 자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조정을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뭐 국채라든지 그런 곳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국채랑 국채 금리가 원래 반비례 관계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기준금리 상승이 되면은 네. 이제 국채에 대해서 수요도가 많다고 해갖고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국채로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그 관련된 상품 안정성 예탁이라든가 저축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관련 상품 관련 상품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온다는 거. 그거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사실.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네. 네. 이제 실질 금리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이제 CPI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또 이 시장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국제 유가가 또 급등했잖아요. 7년 만에 네네. 최고치에 도달했는데 사실 이 물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네. 물가가 또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물가가 지금 상단에서 그나마 버티는 게 유가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반대로 얘기를 그렇군요. 하면. 네. 반대로 비중이 30%를 차지하긴 하지만 네. 사실 이제 긴축에 대한 과정이 오히려 빠른 시도가 물가 안정화를 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사실 증시가 빨리 다시 올라가고 싶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길 바래. 이게 더 편해요. 지금 상황에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사실 수급을 더 보고서 고려를 해야 되는 판단이 전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요,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저는 여기서 똑같은 멘트를 정확히 이 멘트를 10번 이상 반복했습니다. 코스피 3,400 5년 안에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박스 랠리로 들어간다고. 코스피 시장은 박스 랠리로. 근데 지금은요, 유동성이 빠지는 과정이고 그걸 겪은 뒤에 박스 랠리로 이제는 장이 들어갈 거예요. 조만간 이제 저점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점 나온 유동성이 빠지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 이제 차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지금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미증시가 더 추가적으로 빠질 요인이 너무 보이는데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이제 예상하고,
그 다음에 박스 랠리 들어갈 때 그때부터 모멘텀 투자로 들어가야죠. 매크로 환경 이제 확인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박스 랠리로 들어가니까 투자 환경이 다시 돌아오겠구나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요? 가능성을 한번 내비쳐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 미증시 관련해 갖고는 3천 잠시만요. 이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지지를 받는 값이 이제 14,500포인트까지는 쉽게 무난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1차 지지가. 자, 2차 지지는 13,500포인트까지도 열립니다. 자, 만약에 13,500포인트까지 빠졌다. 여러분들, 증시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죠. 지금 보세요. 최하단이 몇이에요? 7,000이죠. 7,000에서 지금 17,000까지 200, 여러분, 이게 미증시가 말이 이제 100%지. 이거 엄청난 거시 환경이에요. 1년, 지금 보세요. 2년 안에 17,000포인트를 찍었다는 게 더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 그대로 정말 기회의 장이었네요. 맞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여기서 14,000까지 빠진다고 해갖고 시장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웃긴 소리입니다. 네. 예. 이거요, 시장 건강한 조정이에요. 네. 건강한 조정. 건강한 조정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 금리 상승할 땐 당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능성이 열려요. 쉽게 14,500포인트까지는 지금 열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키포인트예요. 자, 잠시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게 네. 이제 코스피 상황이겠죠. 예.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사실. 저 지금 미증시와 커플링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계속해서 지금 상당히 굉장히 제한된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화면을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주봉을 틀었어요. 아, 주봉인가요? 왜 주봉을 틀었을까요? 똑같은 사건이 2008년 리먼 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유동성에 대한 어떤 돈을 찍어내는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상승한 게 얼마만큼에 대해서 이제 하락 조정을 줬는지 체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보세요. 과거 2008년 때 800포인트였어요.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코스피가요. 코스피가. 네. 정확히 코스피입니다. 자, 이제 확인을 같이 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죠. 2008년 때. 자,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했냐면 2000포인트 이상까지 상승을 했죠. 오. 네. 지금 여러분들 체크하실 게 뭐예요? 요 상승에 대한 비율 대비해서 네. 유동성에 대한 긴축을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에 대한 비율로 조정이 들어갔냐, 예.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맞죠? 여러분들. 과거랑 똑같은 매크로 구성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똑같은 통화 정책을 펼치고 똑같은 어떤 돈을 다시 수거하는 금리 인상을 시도하는 단계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지금 시장 상황은 2011년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됐냐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 비율을 측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트 좋아하시잖아요. 차트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피보나치 비율 관련해 갖고 제가 이것까지 다 체크를 드렸던 게 뭐냐면은 피보나치를 찍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피보나치 선이에요. 어떤 비율로 상승에 대비해 갖고 하락이 들어갔는지 보이시죠? 그럼 상승 대비 1평가라고 했을 때 0.6%까지 눌림을 줬거든요. 100 비중으로 했을 때 100이 올라갔다 가정했을 때 하락에 대한 비율이 0.6%보다 더 떨어졌어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비율대로 측정을 했을 때 시장에 대한 수급이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라고서 가능성을 열었을 때 어디까지 열리겠나요, 회왕님?
일단은 2,600까지는 빠지네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차트는 간단하게 정답이 나와요. 2,600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똑같은 시장 환경이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해보자고요. 이제 어려운 얘기만 했으니까. 자, 왼쪽 네모칸이 뭐예요?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내는 과정. 돈을 막 찍어내는데 금리는 낮네. 저금리, 제로금리 유지되잖아요. 그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돈은 계속 시장에 투입이 되는데 저금리 모멘텀이 나온다면 자본, 돈의 흐름의 이동이란 위험 자산에 투입이 되고 그 위험 자산 중 하나가 주식입니다. 그러면은 증시가 상승을 이끈 걸 이를 유동성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유동성 시장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우리 2년간 기분 좋았잖아요. 코스피 뭐 4천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나돌 정도로. 그죠? 저는 그 얘기는 했거든요. 4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 얘기 꺼내서도 안 돼요. 최근에 제가 두세 달 동안 계속 얘기 드린 거 3,400선? 이거 깨기 힘들 겁니다. 이거예요. 왜냐? 이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작년 6월부터 시도했기 때문에 더 빠른 미국보다 발빠른 증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온 상황에서 이제 커플링 들어가는데 미국까지 들어가는 상황 됐으니 조정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비율에 대한 하락이 0.6%까지 붙었는데 지금 0.6%까지 하락하게 되는 비율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왜 회왕님 이거랑 비교를 합니까? 같은 매크로 환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매크로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가 투자에 대한 적합 시기가 앞으로 증시에서 열릴 거예요. 주식이요? 올라요. 오르죠.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올라요. 저도 똑같이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일까요? 고점은 안 깨집니다. 이 다음에 대한 전개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확한 답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들으니까 그 말이 생각나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 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네. 이걸 바꿔서 역사를 잊은 투자자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오늘 보여주신 그래프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면 1월 FOMC가 또 열리잖아요. 네. 미 연준이 이 3월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가장 좀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시장에서는 1월 뭐 금리 인상 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다들 좀 경계감이 높아진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3회 인상으로 예상을 했다가 이제 4회 인상도 예상을 하는 시선이 많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해답을 좀 드려야겠죠. 네, 사실 1월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1월에 금리 인상을 나서게 된다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요. 네. 채권을 아직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테이퍼링 이유입니다. 기간이죠. 테이퍼링이 언제 완료가 되냐면은 네. 3월에 완료가 되니까 그때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게 완료가 안 됐는데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물가가 기하학적으로 올랐을 때 기하학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오늘 BEI 수치 보여드렸잖아요. 네. 물가가 막 치솟나요, 이젠?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었죠. 네, 안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3월 인상만 해도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내에서 굳이 연준이 테이퍼링이 종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1번입니다. 예. 자, 더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1년 차트, 자, 이거 아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파랑선만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 지워볼게요. 네, 이게 지우는 게 일이라 여러분들. 네, 영어로 돼서 조금 저도 버벅거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파랑선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랑선이 최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안정화에 들어가죠. 5점 찍고. 이게 긴축에 대한 빠른 시도에 대한 효과예요. 연준은요, CPI는 높게 나와요. CPI는 높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근데 BI를 중요적으로 봐야죠. 앞으로 하방값을 가리킬 가능성이 매우 높네. 안정화에 들어가고 있네. 굳이 1월에 급발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1번을 포함하겠습니다. 물가가 안정화되고 테이퍼링이 아직 진행 중이다. 테이퍼링이 종료돼야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은 중앙은행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앙은행은 미리 시장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네. 이게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나요? 회왕님? 3월에 합니다. 해요. 95% 시장이 거기서 수급이 쏠렸다는 건 이미 다 한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반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다 가정하고 다른 걸 봐야 돼요. 그게 추세예요. 3월에 금리 인상하는지 연준의 회의록을 더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월 회의를 봐야지 3월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하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의 메커니즘은 지금 95%를 찍고 있는데 1월 회의를 왜 봐요? 볼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4회 가능성을 열린다.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다.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3회인지 4회인지 1년간 변화에 대한 최소 2분기에 대한 변화 과정을 보고 나서 판단하겠죠. 3회를 올릴지 4회를 할지에 대해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 드려요. 왜냐? 시장이 안정화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모멘텀을 6월까지 포착이 됐을 때 그때 3회 올리고 야 이거 한 번 더 올릴 필요가 있겠네라고 판단하면 연준이 생각이 바뀌겠죠. 그때 돼서. 그럼 미리 확정 지을 필요도 없어요. 3회냐 4회냐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현재 이 다음 주 25일부터 26일 열리는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연준 관계자들이 공개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또 어떤 힌트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해영 마스터님께서 이 시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후 11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0.43% 상승한 15,26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62% 오른 1,82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0.95% 상승한 배럴당 8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9% 상승한 1.13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모든 상품들이 또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품들 살펴봤고 현재 주요 상품들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맞선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맞선님과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지금 개장한 지 정확하게 2분 20초, 30초 다 돼갑니다. 네. 기다려보세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았죠. 네. 지금 혹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전 시장에 대한 수급이 일단 1차적으로 14,500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추후 달성 예정이지 지금 네. 당장 달성합니다가 아니에요. 전일장 이제 전전일장이 시장의 수급이 많이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 60분봉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빠졌잖아요. 네. 하락 뒤 조정은 언제든지 주는 거거든요. 그죠? 예.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14,500은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60분봉을 다 키시고 지금 보시면은 지표 값 중에 MACD 오실레이터라고 켜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음봉으로 빠질 때 그때 매도 봐도 괜찮아요. 지금 시장에 대한 수급이 조정을 줄지 아니면 지금 당장 빠질지 싸우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지금 조정을 줄지 여러분들 지금 당장 빠질지 싸우는 자리입니다. 건들면 안 돼요. 계속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켜봅시다 이러면서 아시겠나요? 자, 새벽장이 나올 거예요. 음봉이 딱 빠지는 순간 그때부터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도 들어가도 괜찮아요. 늦지 않다는 거예요. 늦지 않습니다. 추후 열리니까 시장에 대한 수급이. 여러분들 전전일 흐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싸우겠어요? 이런 자리에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잖아요. 보이시면 딱 표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자리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어디 자리에서 싸워야 되냐? 여기 자리에서 싸워야 돼. 여기 자리에서.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관망을 든 거는요. 오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새벽장에서 이 MACD 수급이 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시장에 대한 강도가 그때부터 세게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때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게 추가 조정을 줄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 하락 수급을 일으킬지 결정하는 자리예요. 싸움 자리.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싸움 자리를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23시 35분 30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네, 보다 어려운 투자하지 말고 좀 쉽게 투자하자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1.85%대 기록하면서 1.89%대까지 올랐었던 국채금리가 조금 하락세 보이다 보니까 지금 3대 지수가 좀 상승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그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좀 쉬운 싸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좀 어떤 상품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리 달러를 한 번 네. 더 원달러 이야기 좀 해보죠. 원달러를 오늘 교육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달러 관련해서. 네. 상품에 대해서 대응 전략은 좀 스킵하고 네, 일단 스킵. 원달러 네. 환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깐 짬을 내 갖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앞으로 원달러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네. 맞잖아요. 근데 요즘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하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많이 얘기해서 근데 네, 이해를 수험분들이- 하셔야 지금 그게 효과가 드러나고 예. 있으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지금 오늘 기준으로 원달러 이제 1190원대 다시 내려갔죠. 하락으로. 네. 여러분들 증시는 내려가는데 원달러가 같이 내려가네요. 그러니까요. 딱 1,200원대 그 상단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돌파를 못 하더라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의미가 없는 거. 원달러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주식 얘기하잖아요. 네. 그 주식 다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화 정책 팽창 과정에서 미국이 달러에 대한 시장 보급량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원달러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뿐인데 그게 마치 시장의 수급을 악화되는 요인이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보고 시장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이 빅쇼트가 드러나면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드러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원달러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밸런스예요. 미국이 얼마나 달러를 찍어내냐, 한국이 얼마나 통화 정책으로 원화를 찍어내냐, 이 차이 가지고 원달러에 대한 상승 하락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수급이. 근데 이게 마치 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듯한 모습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에 대한 밸런스가 미국이 이제 추격성으로 들어가니 원달러는 여러분 여기서 고점이 나온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 차트는요, 원달러 차트는 증시에 저는 그렇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달러 차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달러가요. 여러분들 11월 말까지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테이퍼링을 실제로 시작할 때까지만 상승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게 달러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원달러랑 달러 차트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순수하게 달러만 보는 가치평가고 원달러는 달러 대비해서 원화에 대한 평가값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달러 차트는 11월 말에 여러분들 고점을 찍었던 건 테이퍼링이 이때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못 깨지잖아요. 통화 정책이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 다 보이는데 환율이 안 보여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제가 제일 하이라이트로 수익 크게 낼 수 있는 거 뭐라고 했어요? 유로 매수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막소님께서 달러 인덱스가 96달러를 하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 주셨거든요.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의 움직임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왜 상승을 안 하고 96선을 밑돌고 있는지 궁금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막수님 신세계 리턴즈를 애청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왠지 또 마스터님께 혼나실 것 같아서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막소님.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막소님. 네, 굉장한 친근과 막소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애청자님이시죠. 매일매일 질문 올려주시거든요. 네, 달러랑 국채 금리는 상품 자체가 달라요. 예. 아예 서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네.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항상 정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자 달러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긴축 효과가 이미 다 반영이 끝나섭니다. 네. 그죠? 예. 근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 반영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반영은 테이퍼링에 대한 반영이고, 그죠? 네. 비교를 하자면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반영이에요. 시기에 대한 부분과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전혀 다른 거죠.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공동 해석으로 이거를 마치 커플링, 디커플링을 이루는 듯한 해석을 하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원래 하면 안 돼요. 달러를 가지고 국채 금리를 커플링을 이룬다, 디커플링을 내린다. 항상 이렇게 흘러왔어 라는 정의를 배제하시길 바래요. 그건 시장의 환경이 구성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가 최근에 미증시랑 커플링을 이룹니다. 맞죠? 이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막선님. 근데 최근에 왜 안 이뤘을까요? 항상이란 말을 빼야죠. 그거는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매크로 환경을 구성하는 거를 이해하고 어떻게 변화할지 하는 게 시장에 대한 원리 순서예요. 시장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제는 커플링이 되겠다. 시장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디커플링이 되겠다. 이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거예요. 정답을 가지고 항상이란 말을 표현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나마 이제 지금 침해를 못하는 건 뭐냐면 달러가 오르면 유로는 떨어집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아직까진 유로존이 달러에 대한 보유 58%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중국으로 바뀐다면 이것도 바뀌는 거죠. 시장의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아시겠죠? 일단은 96달러를 하회하는 이유는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작년 6월 이후 미국이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시작하면서 네. 시장에 대해서 상승치를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테이퍼링을 시작한 11월 네. 말부터죠. 말부터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죠. 네. 달러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시장의 긴축 과정에 대한 반영이 끝나서요. 금리 인상까지 뭐 다 반영해버린 거예요. 여기는 벌써. 그렇죠.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하잖아요. 달러는요 단순합니다. 긴축을 시작하냐 안 하냐 그때 반영되는 거예요. 왜냐면 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달러를 공급하는 거는 채권 매입이죠. 네. 그죠? 네. 채권 매입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달러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공급량 반영은요, 테이퍼링이에요. 네. 달러에 대한 공급 반영은. 테이퍼링을 한다니까 이때 반영이 되는 거고, 이 네모칸에서 반영이 다 된 거예요. 실제 개시하니까 시장 반영은 끝난 겁니다. 왜냐? 지금 달러에 대한 부분을 6월부터 테이퍼링의 가능성이 시사하니까 그때부터 상승치 이끌면서 실제 시작했을 때는 끝나버린 거예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빠져들 뻔했네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요. 기준금리 인상을 가지고 달러가 변화할까요? 라는 정답에 있어서는 아니요.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 이제는 네. 유로화 봐야 된다 그죠? 말씀해 주셨죠. 왜냐면 유로화는 테이퍼링 아직 안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기준금리는 달러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습니다. 왜냐? 직접적인 공급에 대한 축소와 늘리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굉장히 열정을 가득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이어서 이 달러 인덱스와 국채금리 관계성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출연하시는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일봉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눌림목 추격 매수 공략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